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저는 미사역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네. 네. 위치는 네. 미사역 파라곤 사거리에 있거든요. 네. 우성 르보아 리버라고 하는 오피스텔이에요. 네. 5평 정도 되는데 네. 가격을 처음에 분양할 때 1억 2,800 정도에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게 올해 2월 정도에 입주를 했어요. 네. 그런데 입주 포기분이 있어서 저는 10% 할인을 하면서 이번에 막 구입을 했어요. 1억 네. 1,500에. 네. 근데 이게 향후 전망이 어떤지 미사 쪽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일 것이며 앞으로 내년에 미사역이 5호선이 개통이 되고 나면 그쪽에 그 동향이라든가 이 오피스텔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미사 르보아 리버 전망 궁금하신 건데요. 해결사님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피스텔 구입을 하신 건데요. 이게 네. 평수가 몇 평짜리인가요? 실제 평수. 5.5평이요. 5.5평 원룸이네요. 네. 네, 풀 옵션 전용 원룸. 18.09. 네, 그러면 5.5평 정도 되는 거네요, 그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한번 지도부 설명드릴게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오피스텔 이름이 르보아 리버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위치를 보니까요, 지금 하남 종합운동장 옆쪽에 있는 곳이에요. 편집도를 보니까 이 중심상업지에서 약간 벗겨난 곳에서 살짝 지나간 곳에서 있는 곳이고요. 지하철이 개통되는 곳에서 개통되는 가까워요. 5호선, 멀진 5번 않습니다. 출구에서 예. 2분, 2, 3분. 그런 것도 아마 이 매수하시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5.5평 정도가 되는 거고요. 원룸이에요. 그 다음에 구입하신 금액이 1억 1,500만 원. 예. 네, 1억 1,500만 원에 오피스텔을 구입하셨습니다. 여기에 월세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세입 놓고 계신가요? 45만 원. 현재 놓고 있어. 벌써 얼마에 놓고 들어와 계세요? 있어요. 현재 45만 원이요. 500에 45. 예. 네, 500에 45만 원. 그러면은 실제로는 1억 1,500 정도 주고 샀지만 500만 원 보증금 빼고 내가 1억 1,000만 원을 주고 산 거잖아요. 네. 1억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45만 원 정도를 월세를 받고 계시면 수익률이 5% 정도 나오겠네요. 대략. 예. 계산하실 줄 아시나요? 45만 원에 이제 네. 12달 정도를 예, 예, 곱하면은 예, 이제 한 예, 55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대략이요. 네, 이걸 이제 1억 1,000으로 나눠야 되니까 5%가 네. 약간 안 되거나 그 정도 수준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지금 수익률 자체는 5%면은 썩 나쁜 거는 아니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상승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은 이 원룸 오피스텔이라는 것 자체가 이 월세를 받는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거란 말이죠. 예. 그죠? 월세를 받는데 이게 만약에 월세가 20만 원 나왔다. 이거 구입하셨겠어요? 안 하죠. 안 하셨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매매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은 똑같은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45만 원인데 매매 금액이 1억 1,500이니까 내가 구입은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1억 5천 가거나 2억 가거나 했으면은 이 45만 원에 만족을 못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결국 뭐가 올라가줘야 되냐면 내가 받고 있는 월세 자체가 상승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월세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월세 상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일단 수요가 많아야 됩니다. 그죠? 네. 수요자가 네. 많아야지만 경쟁이 되면서도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세를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공급이 없어야 돼요. 왜 수요가 많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공급이 거기에 맞춰서 예. 생겨버리면 월세가 올라가질 않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수요랑 공급 있을 때 수요가 더 많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수요랑 공급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제가 봤을 땐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원룸을 들어가는 수요들의 대부분은요 직장인 사회초년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직장과의 그 직주 근접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뜻은 뭐냐면 직장이 근처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가 미사 같은 경우가 직장이 많나요? 주로 주거 도시잖아요. 네. 아니에요? 아니, 앞으로 혹시 네. 직장이 많아질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직장이 갑자기 어디서 생겨납니까? 땅이 없는데. 그죠? 네. 그래서 미사 같은 경우는 또 문제점이 뭐냐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비해서 공급량은 또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상업시설이 있는 곳이잖아요. 상업시설이 그 근린 상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오피스텔 같은 것도 대단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 상업 용지가 있게 되면은 근린상가 용지로 이제 받으시는 분이 있고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또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오피스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수요도 많아져야 네. 되는데 오피스텔 물량은 많고 수요는 별로 없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월세는 받으셨지만 그 월세를 받았을 때 한 달에 1년에 한 550만 원 정도의 수익은 생기겠네요. 그 네. 정도 선이고 그다음에 시세보다 조금 싸게 받으셨기 때문에 예, 그 정도는 예.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까지예요. 네.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임대사업- 되려면 월세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제가 보는 네. 관점에서는 월세가 올라가기가 만만한 지역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장기 전망으로 향후의 매도 차익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제가 듭니다. 네, 10% 할인받은 거는 당연히 기본으로는 가고 그로부터 10% 정도 올라갈 거는 생각해봐도 될까요? 그러려면은 이제 10% 정도는 그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빠지진 않아요. 네. 상품이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예, 예. 만약에 실제 금액보다 싸게 샀던 금액은 그 정도는 다시 수익은 환원시켜서 벌써 환원됐다고 봐셔도 될 겁니다.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추가적으로 여기 중심상업 지역이 막 계속 늘어나잖아요. 미사역 들어오니까. 네. 예, 그로 인해서 만약에 월세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지금 추가적인 상승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약간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어떻게 할까요? 임대사업자. 지금 이미 등기를 내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내셨어요? 예, 예. 아, 잔금을 잔금 아직 안 치르시기 전에? 치렀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제 좀 고민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을 내지 않게 되게 되면은 네. 금방 팔 수가 있어요. 네. 그죠? 네, 금방 팔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가하고 다르게 그 취득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죠? 이것저것 4.5%. 재비용 다 하게 되면 한 5%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아, 예, 저라 그러면은 그냥 취득세를 내고요. 그냥 네. 저렴하게 구입하셨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탈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요? 네. 네. 그 취득세를 이제 그 85% 예. 감면받는 거기 때문에 오피스텔 구입하시는 분은 대부분 다 감면을 받으시는데 그건 장기간 갖고 갔을 때 얘기고요. 예. 양도 차익까지 고려하신다 그러면 요거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지 아, 마시고 내지 마시고요. 취득세 내고 예. 다시 매도하는 쪽으로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